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복주환 저자의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책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좋은 책들이 많은데 이 책도 굉장히 우리가 꼭 읽어보면 좋을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저자는 여러 가지 책을 사실 또 저술을 했는데요. 생각 정리 스킬, 생각 정리 스피치, 생각 정리 기획력 이런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책도 사실은 베스트셀러인데요. 그래서 100만 부 이상 팔리는 그런 책들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가장 공기업 또 이 사기업, 대기업에서 강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 저자가 뭐 유튜브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또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이 스피치에 대해서 생각 정리에 대해서 해주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A4 종이를 계속해서 접으면 32칸이 나오죠. 저도 이거는 직접 해봤는데 그 32칸에다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적는 거예요. 16칸은 일에 관련된 걸 적고 또 16칸은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될지를 정리하면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어떤 일을 또 개인적으로 어떤 운동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동그라미, 해야 될 일은 네모, 그리고 고민스러운 거 있잖아. 이거 꼭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는 이제 세모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거는 안 해도 괜찮겠다, 나중에 해도 괜찮겠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X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정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떠한 내용에 그냥 내용 한 가지만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누어서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그리고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한번 직접 적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올리잖아요. 그럼 왜 해야 될까? 이거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책임자는 누굴까? 본인이 될 수 있고 소요 시간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와 책임자와 소요 시간을 자기가 직접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해야지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지 않을 일은 가지치기 하면 이거는 정말 하지 않아야겠구나 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또 적었다면 그 다음에 7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7단계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 1단계는 기획을 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대본을 제작해보고, 세 번째는 촬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편집도 하고, 다섯 번째는 디자인도 하고, 여섯 번째는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는 받아보는 거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면서 7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컨텐츠를 처음에 기획할 때 어떻게 내가 하면 좋을까 기획해보고 대본을 다 적죠. 촬영을 직접 하고 편집도 직접 하고 디자인도 하고 업로드도 하고 피드백도 주위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그냥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7단계의 프로세스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7단계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던가 아니면 보이는 그 컴퓨터 옆에다가 붙여놓던가 그걸 붙이고 실행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 정리 스킬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다라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 안에 보면 2022년 예를 들어 목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8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8가지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재정에 관련된 것이 있다. 그럼 그걸 또 8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어떻게 재정을 꾸려나갈 것인가. 개인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에 관련된 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적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재정이든 가정이든 뭐 그냥 알아서 해야지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디지털 마인드 맵이 요즘에 2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자가 3가지 정도를 추천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알마인드라는 거예요. 이 알마인드 무료죠. 다운받아서 내가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추천해 주는 건 엑스마인드예요. 역시 무료로 다운받아 자기가 디자인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추천해 주는 건 싱크와이즈라는 거예요. 역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자는 왜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80세 정도를 산다. 앞으로는 100세를 산다. 아무리 120세를 살아도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을 해야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레버리지라는, 우리가 재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잘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뭔가 이루어내려면 우리는 위임을 잘해야 된다. 위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정리를 해서 누구에게 위임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해야 될까? 이 생각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 레버리지의 책과 이 책, 오늘 추천해드리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같이 꼭 읽어보시면 서로 연결되는 점들도 있고 보완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 더 풍성한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잘 위임해서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 좋겠습니다.